제가 제로음료 중독이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먹으니까 요실금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장실 나오면 줄줄. 알고 보니 여성들한테는 인공 감미를 먹으면 요실금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끊으면 없어지고. 아, 요실금은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 제로 그 대체당 음식 먹으면 여기 목 깔깔한 거 그리고 변비 생기고 또 오히려 혈당 조절 안 될 수 있다고 하긴 해서 비추천하긴 했는데 요실금 넣을 수 있구나. 그쵸. 그냥 콜라 조금 먹는 게 진짜 낫습니다. 그 제로 음료는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 아, 이거는 혈당 안 올린대, 살 안 찐대. 이런 생각으로 진짜 물처럼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좋죠. 사실 제로나 그냥 탄산음료나 적게 먹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로 음료는 많이 먹게 한다. 그게 또 좀 큰 문제고, 일반 콜라는 부담스러워서라도 한 번에 막 이만큼씩 먹진 못하잖아요. 한 몇 모금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위험에서는 더 이제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로 음료. 우리가 몸이 옛날에는 샐러드로 열량 속이고 배부르게 먹고 그런 거에다 속고 제로 음료로 배부르게 먹고 열량 보충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몸이 속질 않아요. 먹었을 때 이게 제로 음료인지 아닌지를 금방금방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직해야 된다, 내 몸과.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밤 10시쯤 보상심리로 제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제로 조스바. 스크류바는 진짜 0칼로리더라고요. 일에 한 번꼴로 먹는데 0칼로리니까 진짜 체지방 증량은 안 되는 거 맞겠죠? 그건 모르죠. 제로 칼로리라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체중은 오르고요. 제로를 먹었지만 그거 자체가 열량이 아니라서 살은 안 찔 수 있지만 그게 몸에 들어가서 또 밤에 먹었기 때문에 혹은 더 깊이 들어가면 단 걸 먹으면 혈당이 올라야 되고요.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내려야 돼요. 근데 입에서 단맛을 느꼈기 때문에 인슐린은 일할 준비를 해요. 근데 혈당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또 교란이 일어납니다. 뭐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반복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게 가장 좋고 제로도 뭐 조금 먹는 거 상관없겠지만 반복적으로 먹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고 먹고 싶으면 그냥 아이스크림이 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루에 커피에 빈츠 한두 개씩 낮에 간식으로 먹고 있는데 감량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음으로써 전체 식사량이 조절되면 훨씬 감량에 이롭다. 그리고 저는 그게 건강을 해친다고도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음식을 먹어도 건강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과자를 먹든 안 먹든 야채를 먹든 안 먹든 매일매일 자기 컨디션은 체크해야 되는 거고 때 맞춰서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결과에 맞춰서 내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고 이제 매칭되는 것들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또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어떤 걸 먹든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달달한 걸 먹어야 입이 닫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초콜릿 하나면 딱 입이 닫히는데 사소한 그 한계를 끊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당분이 필요한 거일 수 있죠. 그리고 당분을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만족을 주려면은 미각을 확 자극해야 됩니다. 슴슴한 건 계속 들어가요. 끊임없이. 단백질 바를 끼니를 먹는 건 비추하시나요? 맛있어요. 추천은 안 하는데 맛있으면 뭐 괜찮죠.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원활하다, 이제 해피하다 그러면은 괜찮고 만약에 좀 오히려 탄수가 더 당긴다 그러면은 근데 단백질바도 탄수 꽤 많이 들어있지 않나요? 여튼 소화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백질바가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변비가 오거나 설사하시는 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해보세요. 프로틴 바로 3일 연속씩 터져서 몸무게가 2kg 불었어요. 다른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복부팩만 심하고 가스찬 느낌. 배가 뿡뿡이 배예요. 화장실도 잘 못 가는 것 같고 단백질, 지방, 음식의 당은 40 이하로 절제하긴 했는데 이거 다 살로 변할까봐 겁나요. 차라리 그래서 많이 먹으려면은 탄수화물 먹는 게 낫습니다. 탄수화물은 그래도 소화는 시켜서 내려가는데 단백질은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가스가 많이 차고. 그래서 단백질 많이 먹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게 뭐 프로틴 바든 고기든 계란이든 뭐 단백질 쉐이크든 단백질 많은 음식이 더 위험합니다. 단백질 자체가 고분자인데 특히 그 프로틴의 함량을 올려놓은 그런 음식들은 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단백질 줄이시고 탄수화물 좀 늘린 식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밥 양을 아주 적게 하고 채소, 단백질, 반찬 챙기려는 습관 이제는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처럼 밥을 한 공기 먹고 반찬을 덜어서 조금 먹는 게 든든하지만 너무 배부르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식 안 하게 되더라고. 그쵸, 그쵸. 야채 같은 것도 먹으면 생각 자체가 이거는 먹어도 살 안 찌겠지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너무 과하게 먹게 되고 너무 배부르면 또 오히려 식욕이 터지기도 해가지고 어, 적당한 열량의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약간의 부담도 느끼면서 먹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양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배가 좀 덜 고픈 것 같아서 저녁으로 사과랑 그릭 요거트를 먹었더니 입 터져서 초코과자 생각 없이 다이어트식 먹는 것보다 신중하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 골라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릭 요거트가 제게 입 터진 음식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네요. 근데 그릭 요거트랑 사과는 그 배부른 거에 비해서는 열량이 낮은 편이잖아요.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중요한데 그 정말 열량 그 자체가 높은지가 또 중요해서 만약에 먹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열량이 좀 충분하셨으면 또 안 터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없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열량 있는 걸 드세요. 그러니까 원래 먹던 걸 드셔도 되고 여튼 보통의 음식 있죠. 이렇게 좀 봤을 때 저칼로리인 음식 그런 거 말고 열량이 충분한 것들. 서브웨이 가서 야채 빼고 먹어도 맛있나요? 저도 항상 야채 때문에 더부룩해서 그렇게 먹어볼까요? 훨씬 맛있습니다. 제가 먹는 거를 남편 친구가 한번 따라 먹어봤거든요.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저의 서브웨이 레시피, 간지는 좀 오래됐지만 플랫브레드에 스테이크 앤 치즈, 거기에 모짜렐라 치즈하고 야채는 다 빼고 올리브랑 할라피뇨 넣고 그 다음에 소스는 두 가지 달고 느끼한 거. 저는 렌치랑 BBQ 이 정도 먹거든요.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야채 빼더라도 저는 한 개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문하면은 꼭 물어봅니다. 정말 이렇게 시키신 거 맞나요? 야채 다 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매장에서 전화도 오는구나. 저는 배민에서 시켜본 적은 없고 매장 가서 시켜봤는데 꼭 이렇게 주문자를 찾아가지고 정말 야채 다 빼시는 거 맞냐고. 이 시간대에 뭐가 먹고 싶다 출출하셔도 아무것도 안 드실까요? 그 가장 최근 쇼츠에도 올렸고 이거 원래 제가 시작할 때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그냥 먹습니다. 저녁에 좀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기운이 확 빠지더라고요. 안 먹고 참는다고 해서 꼭 감량이 되는 건 아니라서 허기짐이나 배고픔은 없는데 그냥 먹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냥 먹고 싶어도 먹습니다. 요 정도는. 이거 뭐 해봤자 제가 봤을 때 15g 될 것 같은데 10g, 15g 될 것 같은데 이거 먹고서는 찔리는 없죠? 다이어트 하시면서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 한약 드셔본 적 있으세요? 한번 다이어트 한약 먹어보니까 자꾸 거기에 의존하게 되네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대학교 때 가르시니아 그것만 먹어봤는데 저는 제 한 몸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결과가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으면 결과를 보고 그 뒤로는 안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또 이렇게 찾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먹으면 끝날 것인가? 안 그러겠죠? 안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또 찾게 되겠죠? 내가 좀 아쉬운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끊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과식 후에 소화제 먹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화제나 이런 약으로 해결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녁에 과식하고 소화 안 될까봐 불안하고 내일 무조건 증량할 것 같으면 소화제부터 찾게 돼요. 과식해도 소화제 안 먹고 몸이 소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가끔 일어나는 일이면 소화제 먹어도 괜찮은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화제를 당연히 안 먹는 게 좋을 거고요. 소화제를 안 먹어도 괜찮은 상황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가셔야죠. 과식해도 몸이 알아서 소화할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 소화가 안 됐어도 배가 안 고프진 않을 거거든요. 소화는 안 됐는데 배는 또 고파지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럼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소화가 안 됐는데 먹었으니까 또 과부하 걸려서 소화 더 안 돼요. 이게 계속 악순환일 거라서 일단 소화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식사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운동을 한 번 하면 애플워치에 800칼로리 정도 소모되어 있어요. 달리기를 대략 10km 정도 뛰어요. 근데 조금 먹으면 너무 배고파요. 근데 많이 먹으면 살이 안 빠져요. 운동이 좋아서 하고는 싶은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하는 만큼 다이어트 못하죠. 운동하는 만큼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빼려고 하면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목표가 다이어트, 감량이시면 운동도 줄이시는 게 맞겠습니다. 좋아서 하는 운동이라고 해도 운동은 어쨌든 체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운동은 어느 정도로 추천하시나요? 하루 산책 20분 정도면 될까요? 20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벼워야 된다라는 하나가 있는 거지. 운동을 할수록 살이 안 빠질 수 있다. 가벼워야 된다. 그게 있는 거지. 뭐 몇 분 딱 정해두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산책할 때는 빠른 걸음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하는데 자세가 너무 틀어지면 빠른 걸음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더라도 그게 걸음이더라도 종아리 같은데 엄청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혹은 이거 안 하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 그냥 다 해보시고 어떤지 빨리 걸어도 자세가 안 망가진다면 빨리 걷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빨리 걸으니까 운동량도 당연히 느린 걸음보다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욕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보시고 관찰하시고 개선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다음에 반영해서 변형해보시고. 주 2회 이틀 연속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몸에게 주는 새로운 스트레스라서 그런지 엄청 붓고 운동이나 생활 움직임 패턴도 바뀌고 감량도 안 되고 있어요. 일자다리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지기까지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서 일단 어제 치팅을 해봤는데 감량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감량이 아예 안 될까 두려워요. 감량이 되기 쉬운 상황은 아니십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당연히 몸의 체력을 많이 요하고요. 그러면 식욕도 오를 수 있고 또 그 체력을 요하기 때문에 몸에 체중이 붙어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건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이 빠지면 나중에 완전히 터질 수도 있고 건강이 아예 나빠질 수도 있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건 아닌데 일단 건강 관리와 체력 관리가 먼저니까 식사 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상황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이어트라는 게 어느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생활이 나한테 스트레스가 사실 거의 없어야 되고 루틴한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해 요소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괜히 무리해가지고 막 건강을 잃으면 나중은 정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달랠 건 달래고 그런 자세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워치 활동량 따로 정하신 기준이 있으신가요? 워치 활동량을 그날 못 채우면 불안한 마음이 아직까지 있는 걸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 워치 활동량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운동 시간 체크하는 거랑 폰에다 체크해놓고 싶어서 운동 시간이랑 운동할 때 심박수만 봅니다. 활동 열량이 감량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 감량이랑은 전혀 저는 연관져서 생각하진 않아요. 공복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격한 표현 좋아하지 않지만 절대 비추천. 공복 운동하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식욕 너무 많이 올리고요. 감량에는 훨씬 더 감량이랑은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매스컴에서는 공복 운동을 강조할까요? 공복 운동이나 음식을 굉장히 과도하게 적게 먹는 것들 모두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다이어트를 안 했던 몸이라고 하면 효과가 되게 금방금방 오죠. 공복에 운동하고 음식 확 줄여버리는 거, 단식하고.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면은 추천할 만하죠. 우리 다 경험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었고. 근데 다이어트 한 달 하고 끝낼 거 아니고 뭐 사진 한번 찍고 끝낼 거 아니고 평생 갈 건데 평생 가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TV에서는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더 추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더 확 들어오고. 뭐 제가 만약에 TV 나가서 삼시세끼 드세요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이어트 방법으로서 주목을 절대 끌 수 없을 거잖아요.